여러분 안녕하세요. UNI TV를 통해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공인재정설계사 조혜나 정입니다. 처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미래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그저 막연하진 않으신가요? 요즘 같은 시기에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긴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획하기가 쉽진 않죠. 은퇴 계획, 노후 계획, 균형 있는 재정 설계 등 미리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익히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막상 준비해보자니 좀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잘 안 온다고 느껴질 수 있으세요. 긴 시간 부지런히 저축하고 투자하며 모은 돈을 사용할 시기가 왔을 때 이왕이면 조금 더 미리 계획하고 신경 써서 같은 양의 돈이라도 더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는데 말이죠. 어느 경기에서든 공격도 중요하지만 수비도 중요하듯이 공격적으로 모으신 돈을 균형 있게 관리하는 빈틈없는 수비가 은퇴에 있어서는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은퇴를 하셨는데 본인의 예상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진 않나요? 네, 저 주변에서 들을 기회가 많았어요. 특히 공무원이나 아니면 간호원, 그리고 교사 하시던 분들이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지? 손님들과 말씀을 나누다 보면 주변에서 은퇴하신 뒤에 본인 예상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다는 경험담들을 적지 않게 듣게 돼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 대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나눠볼 주제는 세 가지만 잘 생각해도 은퇴 후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 넷 인컴이죠. 달라진다입니다. 먼저 주변에서 들어보실 수 있는 예를 들어볼게요. 조지아주 둘루스에 미세스 김이란 분이 살고 계세요. 주변에 김씨, 씨, 박씨 많으시죠? 현재 나이 62세이시고 30년 넘는 기간 동안 교사로서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셨는데요. 미세스 김은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 플랜에 프리텍스 머니, 즉 세금을 안 낸 수입으로 그동안 저축을 착실하게 하셨어요. 30년도 넘는 세월 동안 상당량의 저축을 하셨겠죠. 이제 조기 은퇴하셔도 굉장히 마음 부담이 없으세요. 현재는 코로나 상황으로 조기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미세스 김은 현재 직장에 다닐 때보다 은퇴한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신다고 걱정하세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열심히 돈을 모을 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인데요. 미세스 김처럼 총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이 막연히 생각했던 것보다 많다면 당황스러울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은퇴 플랜의 컨셉을 먼저 알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되죠. 일반적으로 401k나 403b 등 세금 공제를 받는 은퇴 플랜의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아요. 공제를 통해 소득이 많은 시기에는 세금을 줄이고 은퇴 후 찾아쓰기 시작하는 시기에는 낮은 총소득으로 적용 세율이 낮아진다는 아이디어죠. 소득이 많을 때는 세금을 줄여서 내고 은퇴하고 나서는 낮은 소득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컨셉인 거죠. 그런데 만약 은퇴 후 여러 가지 과세소득원들이 더해지게 되고 공제받는 부분이 오히려 줄어들어서 과세소득이 이전보다 낮아지지 않고 오히려 높아진다면 어떨까요? 예상 못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미세스 김처럼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은퇴 시기에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 넷 인컴에 대한 계획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통은 디스트리뷰션 플래닝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은퇴 플랜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떼지 않기 위해서는 은퇴 계획을 부동산으로 하시는 분들, 또 주변에 비즈니스가 은퇴다 라고 하시는 분도 많고요. 요즘에 주식으로 은퇴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한 종류의 자산에 집중해서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계획적인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자산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보다는 어떻게 가지고 계시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미세스 김처럼 은퇴 후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떼지 않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정마다 자산 구조가 달라서 일관적인 조언을 드릴 수는 사실 어려워요. 세 가지 정도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첫 번째, 소득의 타이밍을 생각하라.
언제 어떠한 돈을 얼만큼 인출해야 세금을 최소화하면서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 넷 인컴을 최대화할 수 있을지 타이밍을 예상하고 계획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재정 플랜을 잘 활용하라. 세금은 한 번 내야 한다면 공제받을 부분이 아직 있을 때 총소득의 크기를 고려해서 과세소득원에서 언제 어떻게 인출하면 좋을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인출한 과세소득에 세금을 내고 은퇴 후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정 플랜의 형태로 전환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단기 전환일 수도 있고요. 장기간에 걸친 전환이 될 수도 있겠죠. 은퇴 플랜에서 59세 반 전에 돈을 찾아 쓰시면 10%의 텍스 페널티가 있어요. 세금을 한 번도 안 내신 돈 1만 불을 찾으신다고 가정할 때 소득 크기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고 만 불의 10%인 1000불을 세금으로 더 내야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텍스 페널티를 안 내도 되는 59세 반 이후부터는 그대로 두고 언제 찾는 게 좋을지, 아니면 내 자산 상황에 맞는 재정 플랜을 찾아서 서서히 옮기는 방법이 좋을지 생각을 시작해 보시는 거예요. 세 번째, 자산의 유동성을 고려하라. 은퇴 후 사용하게 될 생활비 액수만 고려하시는 게 아니라 자산의 유동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나 비즈니스처럼 급하게 처분하면 손해를 볼 수 있는 데 묶여 있는 경우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어떨까요? 현금이 급하게 필요할 때 급하게 처분해야 한다면 손해를 많이 보시겠죠. 미리 계획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산의 유동성이란 급하게 현금으로 전환하시려고 할 때 금전적인 손해를 보지 않고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가를 의미하니까요. 자, 이렇게 은퇴 후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 최대화할 수 있는 세 가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소득의 타이밍을 예상하고 계획하기, 다양한 재정 플랜을 잘 활용해 보기, 자산의 유동성을 잘 고려하기. 이해에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요. 제가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막연하게 은퇴를 준비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세금이 당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면 예상 못했던 손실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보통 돈을 모으는 시기에는 투자를 꼼꼼히 따져서 한 푼이라도 더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지만 사실 실제로 돈을 활용하는 시기에 대한 계획은 필요한 만큼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활용 시기에 세금과 관련하여 실제 수익을 예상하고 계획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그만큼의 저축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격적인 투자에만 집중하고 준비가 없이 손실이 더 클 수 있는 수비에 소홀하다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는 인생이라는 경기에서 마지막 승자는 수비를 더 충실하게 한 선수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모든 고민은 당연히 미래를 위한 준비의 출발인 저축이 선행되어야 되겠죠. 시드머니를 모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자, 이렇게 은퇴 후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우리가 얼마나 알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해봤어요. 어떤 형태로든 저축 투자를 하시는 경우에 투자한 돈의 이자율, 즉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도 중요하겠지만 이자율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할 것이 바로 나중에 세금을 어떻게 얼마나 내게 되느냐입니다. 세금 정책을 포함해서 전반적 경제 정책의 변화가 많은 지금과 같은 시기라면 더욱 치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평균 수명이 80대 후반이 보통이고 대통령도 80을 바라보는 나이에 선출되는 시대입니다. 각 개인 가정에 꼭 맞는 계획을 손님이 세우시도록 유엔화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인재정설계사 조혜나 정이었습니다.